안녕하세요. 분다FC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떤 식으로 써지는지 살짝 맛을 보셨을 텐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2학기 때는 내가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내용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1학기보단 좀 더 좋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 네. 일단 학부모 서비스 상에서 볼 수는 없죠. 네,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애들은 알잖아요. 대충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한 게 생기부에 써지고 안 써지고 이런 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점검을 할 때 네. 생기부 1을 나눠주느냐 2를 나눠주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좀 뭐 오타라든가 그 A라는 학생의 내용이 B라는 학생에게 들어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학생 기록부 2를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된다라는 걸 당해년도 것들은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건 내가 진로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자율에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정도는 체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를 체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좀 보기 힘든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각 항목별로 몇 개의 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전략적 타겟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교마다 생기부 서술 방식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상위 학교들, 서연고, 서성학 정도까지, 여 정도까지는 확실히 그 학생들 중에서 스마트함과 성실함을 어떤 걸 더 원할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스마트함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중경외 시부터 시작해서 더 밑으로까지는 스마트함보다는 성실함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논리 구조로 이런 활동을 했고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됐을까가 기본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에서 그 활동을 선택했고, 그 활동에서 어떤 식의 전개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은 뭐고, 그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생기부에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스마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실함을 강조하는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급에서 원하는 학교 애들이 이렇게까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빠짐없이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모 대학에서는 그 대학에 지원한 그 특정한 고등학교 유형들을 한번 묶어서 평균 에버리지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리 학교명이 블라인드 됐다고 하더라도 뭐 코드 값을 줄 수 있겠죠. 같은 학교군에 있는 애들한테 뭐 A라는 파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런데 얘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리함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자사고, 특목고, 뭐 영재고, 일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이 보통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활동을 몇 가지 정도를 대충 하는지 평균값을 내서 뭐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활동이 기본인데 얘는 12개야. 그럼 무난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개는 한 5개야. 그럼 이게 뭐지? 성실하지 않은 학생인가? 이렇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거죠? 대표적인 게 봉사활동 시간에 그렇게 한다라고 특정한 학교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A라는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학생의 평균 봉사 시간이 20시간인데 15시간만 채운 학생은 얘는 감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딱
딱 기본만 하고 말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는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의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게 활동들을 한 것들을 다 집어 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스마트한 학교들이 원하던 그런 사단 논법의 형태로 적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단 논법을 하게 되면 못해도 한 400자 이 정도까지 채우는데 획득 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1500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1500자 적는 것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못 적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지금 현재 목표하는 대학이 최상위 학교냐 아니면은 그냥 학교 중간급 학교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어쩌면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내가 최상위 학교가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양보다는 내가 어떤 내용을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선택의 이유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4가지 단계에 맞춰서 체계적인 활동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얘기하면 내신이 중요한 학생은 일단은 내신에 좀 더 집중을 하지만 대신에 자기의 성실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들이 있는 거는 성실하게 다 참여를 해라.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일단 활동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까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한 2년 전부터 독서 활동 사항이 제공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입학처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알아서 잘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 기록이 상황이 네. 빠졌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다 과목별로 알아서 넣고 있다라는 그쵸. 얘기. 근데 나만 없어. 그럼 네, 안 그쵸. 되는 그러면 거죠. 큰일인 거죠. 저희 학교에 봉사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네, 저희 네. 활동을 진행하잖아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저희한테 이거는 반드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오히려 요청한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은 학교들에서는 지금 한 해에 세 특에 채울 수 있는 책의 수를 지정해 준대요. 오. 3학년까지 해서 총 30권의 책을 세 특에 무조건 집어넣으라고 한다는 거죠. 총 30권 밝혀도 돼요? 그쵸, 뭐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 학년에 그래도 10권 정도는 어딘가에 해야 세 특에 되는구나. 다 들어가 있다라는 와. 거죠. 그럼 그 학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보통의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본다라는 거네요. 네. 독서가 없지만 다른 그쵸. 방법으로 나와 있는 독서를 통해서 얘가 어느 책을 읽었는지 그거를 확인한다라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도 여러 학교의 생기부들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네. 비교하는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무서운 그런데 학교야. 그런데 거기에서 딱 눈에 띄는 건 어떤 생기부를 보게 되면 얘는 참 책을 좋아하는 애야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지? 라는 애가 확 나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더 선호도가 가는 애들은 책을 많이 분명히 읽은 책을 좋아하는. 많이 읽은 것 같은 애를 네. 좋아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 얘기했던 사단 논법 중에서 그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궁금해졌어.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 이게 뭔가 풀리지가 않아. 그렇게 그래서 돼서 또 다른 책을 봤어. 읽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책을 끼워 넣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석이조네요. 어떻게 네. 보면 4가지의 단계를 좀 드러내는 방법일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책들을 좀 넣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통계부에서 가장 드러나는 건 활동들은 어느 학교다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거든요. 대동소이해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 비슷해요. 세특에서 가장 확실히 눈에 띄는 건 책인 것 같아요. 활동들은 정말 빠짐없이 참여했느냐 이걸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생기부에 책을 몇 권이나 집어넣었었지 라는 걸 체크를 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2학기 때라도 채워넣어야 된다. 과목별 세특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수학원 1학기, 수학원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는 되는데 이게 같은 칸에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학년 동안에 읽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못했지만 2학기 때 때는 채워넣어라. 좀 채워놓는다라고 하면 그냥 좀 보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해야 될 건 내가 1학기 때 각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칸에 몇 가지 활동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로 내가 전략적으로 4단 논법으로 되는 심층적인 활동을 채워 넣을 거냐, 아니면 일단 양에 좀 집중하고 난 공부를 좀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학기 때 조금 더 채워서 하고, 생기부에 독서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독서가 좀 부족하다면 2학기 때 좀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추면 크게 티는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거기에다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어떤 활동이 들어갈까,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연초에 이 활동은 이 항목에 들어가요라고 하는 안내문을 다 보냈을 거예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3개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학교, 그리고 하나는 리땡 스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알림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게 어떤 활동에 들어가는지가 명시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신 겁니다. 네. 아까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학부모님들은 볼 수 없지만 애들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이게 좀 추가적으로 빠진 거라든가 이걸 얘기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꼼꼼한 학생이라면 그걸 챙기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이랑 함께 얘기하시면서 너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 될지, 아까 얘기해 주신 평균은 맞춰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수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 넣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